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8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스팸 메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주차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매년 새로운 스팸 문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받았죠? 스팸 관련된 문자도 많이 받고, 스팸 관련된 메일도 정말 저도 많이 받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받는데, 스팸 문자, 스팸 메일을 잡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무차별하게 이렇게 스팸 메일을 받고 있는 국민들, 이 피로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스팸 문자, 스팸 메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스팸 메일 문자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거든요. 불법 스팸 전송자가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는 등 스팸 전송 수법이 갈수록 이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재난지원금을 악용하는 스팸, 투자붐으로 그 개인 투자자를 노린 주식, 투자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명절 때 선물 택배 조회, 선물 택배해 왔다고 조회하라고 로그인 시키고 이런 스팸 대책도 요구가 됩니다. 현재 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라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이 관계기관에서는 이 스팸에 대한 단속과 대책 또는 과태료를 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징수하려는 이런 거에 지금 아직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이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스팸 메일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PC 통신이나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우리한테 쏟아져 오는 메일들이 있죠. 이 전자우편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정크 메일이라고 불리는 이 스팸 메일의 스팸은 언제 생겼냐면 여러분 스팸 하니까 먹는 스팸 생각나죠, 그죠? 1937년 미국의 업체 호멜 푸드가 훈연한 햄을 깡통에 넣은 새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공모해 탄생된 것인데 원래 스팸은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호멜 푸드는 엄청난 광고로 이 스팸을 홍보하는 바람에 광고 공해, 즉 스팸은 광고 공해로 불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부 사람들이 쓸모가 없고 관련이 없는 허튼 소리로 텍스트에 기반하는 통신망 대화를 방해하는 것을 즐긴다. 통신망 대화를 방해하는 걸 즐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스팸에 들러붙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 현상을 지금도 스팸이라고 부릅니다. 스팸 메일, 스팸. 오늘날 스팸은 요구하지 않는 전자 메시지들을 제멋대로 대량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무차별 살포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어 ISP와 PC 통신업체의 필터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개 스팸은 필터링을 우회하기도 합니다. 이 ISP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물건 살 때 결제할 때 ISP로 하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부의 통계로는 우리는 하루 평균이면 모든 사람을 볼 때
5통의 스팸 메일을 받고 있으며 노이로제, 스팸 노이로제라는 게 추가되었고 스팸은 심지어 인터넷 종말론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PC 통신업체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스팸 메일 유형은 직접 스팸과 중개 스팸 두 가지로 나뉘고 직접 스팸은 스팸을 뿌리는 스패머가 만드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이용하는 ISP 메일 서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메일을 직접 보내는 겁니다. 중개 스팸은 보다 한 단계 복잡한 방법으로 스패머가 자신이 이용하는 메일 서버 대신 임의의 다른 ISP나 기업의 메일 서버를 중개 서버로 이용해 마치 중개 서버의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의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통신업체의 필터링 차단 방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직접 스팸, 중개 스팸. 그러면 이러한 스팸 메일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능형 지속 공격 중 90%가 이메일 공격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부교재에 이메일은 열지 마세요. 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 이메일 공격이 정말 위험합니다. 피해 사례를 좀 살펴보면 기업과 공공기관에 이메일을 전송해서 금전적인 피해, 또 이메일을 열어볼 때 내부 자료 유출 피해를 입히는 이메일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이메일 공격 방식 중 하나인 기업 이메일 침해 공격은 약 6억 7,500만 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억 7,5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하죠. 무선 네트워크 기술 회사인 유비쿼터 네트워크스는 임원을 사칭한 이메일 공격이 발생해서 공격자가 속한 그룹의 은행 계좌로 4,670만 달러가 송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본사에 두고 있는 국제송금기관 줌의 재무부서, 이 줌의 재무부서에 스푸핑, 우리 스푸핑 배웠죠? 스푸핑, 핑은 낙타잖아요. 스푸핑, 뭐로 낚느냐? 이메일 공격이 들어와서 법인 현금 3,080만 달러가 사기성 해외 계좌로 이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스푸핑은 뭐냐? 어떤 걸 낚는 건데 스푸핑을 좀 살펴볼까요? 이 스푸핑은 임의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해킹 수법의 하나입니다. 낚는 거죠. 끌어들여서 낚아서 모든 것을 받아쳐가는 거죠. 자, 스푸라는 뜻은 스푸핑은 속이다 뜻인데 1995년 미국에 처음 보고되었던 단수의 해킹 수법입니다. 이 스푸핑은 속이다, 속여서 낚다. 외부 악의적 네트워크 침입자가 임의로 웹사이트를 구성하여 일반 사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권한을 획득한 뒤 권한 획득. 자, 우리 배웠죠? 권한 획득은 뭐한다? 정보 빼가기.
해킹 수법이죠. 그래서 속여서 로그인 시킨 다음에 모든 정보를 빼가는 거죠. 이 종류에는 IP 스푸핑, DNS 스푸핑, 이메일 스푸핑, ARP 스푸핑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스푸핑을 활용하는 거죠. IP 스푸핑은 목표로 하는 호스트, 타겟가 생기면 이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호스트 공격자의 IP 주소를 속여서 패킷을 보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즉, 허가받은 IP를 도용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DNS 스푸핑은 목표라는 호스트가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 가짜 DNS 레코드를 전달함으로써 목표라는 호스트가 잘못된 주소 정보를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메일 스푸핑은 이메일을 보낼 때 보내는 주소를 유조해서 보내는 것으로 스팸 메일이나 바이러스 감염 메일을 보낼 때 악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감염 메일을 보내서 그 메일을 열어보면 모든 사용자 권한, 정보를 빼가는 거죠. ARP 스푸핑은 랜카드의 고유한 주소인 맥 주소를 유전해서 정보를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한편 유흥업체의 명의로 스팸 메일을 발송,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이메일로 생각하게끔 유도하여 이메일의 개봉 빈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스푸핑이라고 하며 이런 이메일을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사용자가 암호화, 기타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스푸핑을 보면서 참 걱정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고 로그인하기 쉽다.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게 처음부터 원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소셜 커머스 위메프의 메일 주소를 사칭해 누군가가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위메프의 메일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킹을 우려했지만 단순 메일 주소 조작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하나라는 가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한 메일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해 스팸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스팸 메일의 뒷문서가 되었던 박 씨는 재미로 만들었던 스팸 메일 발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자 프로그램 제작 중단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난해 등록금과 용돈 마련을 위해 다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큰 범죄죠. 미국의 한 스패머가 대량 스팸 메일을 발송한 채로 9년 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는데 버지니아 주법원은 미국 북캐롤라이나에 사는 제레미 제인스에게 수십만 통의 스팸 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은 엄청난 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큰 피해가 야기되잖아요. 너무 약해요. 버지니아 주 검사인 제리 킬고어는 이번 판례는 미국에서 스팸 메일에 대한 첫 중대 판결을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 국민들과 모든 국민들의 승리다고 말했습니다. 스팸 메일은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각종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P2P 사이트, P2P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 서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가입하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단지 회원 가입을 했을 뿐인데 가입한 DM미디어라는 업체로부터 휴대폰으로 19,800원이 결제됐다 문자가 날라온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스팸 문자 현황입니다. 서울지검 컴퓨터의 수사부에 근무했던 황교안 부장검사 잘 아시죠? 이분이 음란 인터넷 성인방송하는 19겹들을 적발해서 K사 대표 강모 씨와 음란 비디오 공급 중인 S영상 대표 6명을 정보통신망촉진법, 이용촉진법이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D사 대표 김모 씨를 13명을 불구속 약식 기소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인터넷 배너 광고나 스팸 메일 등을 통해서 네티즌의 가입을 유도한 뒤 최고 8개월 동안 16억 원의 고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약해. 약식 기소가 뭡니까, 그죠? 구속, 징역 미국처럼 9년 이상 살려야 되겠죠. 우리가 스팸 메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스팸 메일이 처음에는 큰 범죄가 아닌 줄 알았었는데 스팸 모든 범죄의 원인 출발은 스팸 메일이 시작한다. 그래서 스팸 메일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철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스팸 메일은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